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통에서 준비하고 있는 적경지 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강화군 협의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그럼 강화에서 오신 거죠? 강화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김포시에서 왔습니다. 김포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서 18기부터 지금 4번째 기수 활동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는 김포학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온 신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문위원은 19기, 20기, 21기 그래서 지금 8월 30일 임기 만료일이고요. 지역 인터뷰를 좌담회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라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철원 지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일단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접경지라고 한 특성을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태어난 지역이 강원도 철원인데 태어날 때부터 탱크 소리와 대포 소리와 전차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고 밤이 되면은 그 7, 80년대에는 아예 불빛도 안 나가게 다 막혀져 있고 아니면은 밤에도 계속 이렇게 대남 방송이 들리는 상태에서 자라다가 근데 철원은 밤과 낮이 달라요. 낮에는 해가 뜨는 순간에 그냥 뭐 전차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지나다니거나 대포 소리는 그냥 그 훈련하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 때나 그냥 천둥 치듯이 쿵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물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도 나는 거고 그게 저희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아이들은 그냥 그 새소리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거고 차량 이동할 때도 그냥 탱크가 앞에 있는데 2차로면은 탱크가 그냥 길을 막고 그 뒤에 탱크가 다 지나갈 때 전차들이 다 지나갈 때 그 다음 차량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하나 보다 그러면은 이동 시간이 이게 더 많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접경 지역이라는 게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순간은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그 삐라를 줍던 기억이 아닌가 합니다. 삐라를 열심히 주워서 가져가면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은 그 접경 지역에서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불과 한 4, 5km? 한 10km가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민통선이 지금보다는 넓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후방 쪽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 접경지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다시 90년대 한 30년 전에 김포로 다시 들어와서 그때부터 거주를 하는데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이 접경 지역에 대한 감이 별로 없지만 문득 이제 차를 가지고 이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아직도 철책선이 있고 인근의 강화나 고향과는 달리 우리는 여전히 삼면이 다 철책으로 갇혀 있다라는 거. 삼면이 철책으로 갇혀 있다. 아주 굉장히 좀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라뱃길이 생겨가지고 지금 김포가 섬이 됐습니다. 저는 강화 고향이 아니고요. 그 사업 때문에 강화가 간 지 한 25년 됐습니다. 그럼 거의 고향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사는 게 고향이니까 고향이라고 보는데. 근데 강화에서 살아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으면 강화는 청정지역이고요. 또 해풍과 기름진 옥토로 강화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은 품질이 우수하고 역사적 관광지로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간혹 남북 관계가 경격되거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인적 불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출범한 다음에 이제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이 이제 중단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접경지에 살고 계시면서 좀 변화됐다,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체감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요번에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시고 방송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하니까 거기도 중단을 했어요. 거기 쪽에도 갑자기 동네가 평화로운 동네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든 스트레스 병원 입원을 했던 사람들이 방송이 중단되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분이 있고요. 방송이 중단됨으로써 소리가 안 나니까 또 모든 동네 평화지고 민원이 많이 더 줄어든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어쨌든 이
이 남북 관계가 대화를 통해서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반가운 일이고, 우리 또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 심정일 것 같아요.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별로 이 관계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이런 관계를 바라시진 않을 것 같아요. 멀리 내다보고 평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뭐 이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좀 잘 유지가 돼 나가면 좋겠다라는 뭐 저 개인적으로 또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호는 어떤가요? 철호는 그러니까 일상 회복이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시끄러웠던 소리가 딱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단순한 게 1년 동안 계속 대남 방송을 듣고 시끄럽고 뉴스에서 나오고 오물풍선 뉴스만 계속 접하고 실제로 접했는데, 대남 방송이 딱 멈추고 다시 1년 전의 일상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정된다,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정말 일상이 회복되고 편안한 느낌을 갖는 게 가장 이렇게 모든 만난 분들이 다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일상의 평화와 안전한 삶은 무엇이고, 평화와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문제이기도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이런 어떤 요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그동안 민주평통 자문위에서도 뭐 항상 토론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거부터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김포시를 예를 들면은, 우리 김포시는 이렇게 굉장히 도시화가 되는 곳이지만 또 접경 지역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한테도 훨씬 더 많은 이 다른 정보를 주고, 객관적인 어떤 현실에 대한 정보도 주고, 접경 지역이라는 거는 사실은 평화가 담보되지 않을 때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지만, 어떤 교류 측면에서 이 접경 지역이 허물어질 때는 또 가장 기회의 땅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이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전제,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 참 어렵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분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낳은 우리 삶 속에 뿌리박게 된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너무 익숙한 사유 방식들이 좀 내면화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 현장이라든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제를 또 심각하게 많이 좀 느낄 것 같은데, 내부의 이런 갈등 문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노래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그냥 무의식으로 따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안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그냥 6.25쯤 되면은 캠페인처럼 그냥 그림 그리는 거, 표 만드는 거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체감하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도 모른다. 얘기해도 아무리 뭐 AI 뭐 VR로 교육하고 뭐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눈 떴다가 눈 감는 것만이라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동반해서 그 민통선 안에를 들어가 보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거 뭐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학교랑 연계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강제성 비슷하게 통일 교육도 1시간씩 필수 이수, 보건교육, 민방위교육처럼 이수, 그렇게 해서 약간 강제성을 띄워야죠.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 뭐 직접 체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요. 자, 이런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민주평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장기적으로 우리 교동에 교동 지역이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북한에서 여기 와서 그 일을 하고 갔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져갖고 개성 공단에는. 근데 우리가 교동에다가 져서 북한 사람이 와서 이러고 가게 하면 통일에 도움이 되고 서로가 긴장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철책선의 그 지금 강화대교를 건너기 왼쪽 부분인데요. 그 철책선 아래로 담장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그 담장이 쭉 있는데, 그 담장에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와서 자기 지역이 원하는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평화통일과 관련돼요. 그래 굉장히 이제 센세셔널하게 김포 철책 이 벽화가 굉장히 많은 자치단체에 와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철책이 있고 이곳이 바로 접경지역이라니 라는 그런 것들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벽화를 그리고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좀 네.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그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라고 해서 맞습니다. 장벽에 그려진 세계 최대 오픈 갤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것처럼 민주평통의 어떤 평화 갤러리, 그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네. 최대한 한번 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철원이나 김포랄까 쪽에 이렇게 쭉 해놓으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게 좀 될 것 같고요. 이 접경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으로서 남북 관계에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적경지역은 군사 대치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확성기 방송 오물 같은 거를 사라져야 되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 그만큼 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면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거를 확실하게 어떤 행위로 보여주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내부에서 우리는 어떤 평의 교류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민주평통 자문이 중앙 쪽에 알리고 그것이 언론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떤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정부에서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싸우지 않고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민통선 아니지만 우리는 조금만 건너면은 손에 닿을 정도의 북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계속 알리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제발 싸우지 않고 이루어지는 평화가 되기를, 아이들부터 살살 교육시키는 거, 데리고 가서 안보관광 시키고 저게 북한이야 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좀 저는 아이들부터 학부모들은 아이들 위주니까 나 민통선 안보관광 하는 거 그거 학교에서 배웠는데 거기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래도 따라가는 학부모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좀 평화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욕심내지 말고 싸우지 않는 평화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